잘못 눌러버렸어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39번 1번 선택지부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관련된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문단에 있겠네요.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문단으로 가보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만약 이 밑에 부분이죠.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근데 뒤에 아무리 근로계약서 문단을 찾아봐도 어디 부서라든가 어느 유관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2번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아까 해고 문단에 보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해고 문단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떤 경우가 정당하냐 어떤 경우가 부당하냐 이 부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언급을 해버렸지만 지문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할 수 있겠다. 3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체벌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문단에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시된 내용이네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해라.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은 추가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걸 또 막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뭐 고용노동부는 어디 있고 고용노동부 어디 부서에 돼 그렇게 따지면 곤란합니다. 이 판의 암묵적인 약속을 벗어나는 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단순 노무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문단에 가야 있겠죠. 최저임금 문단.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100% 임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단순 노무직이 뭔지 안 밝혀놨죠.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임금 체불인 경우 독촉사항을 발송하거나 진정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임금 체불 관련 문단에 있겠죠.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만 나와 있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한 추가적 설명은 없더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겠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38번 문제나 39번 문제는 같이 볼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문제 40번, 41번에 보기가 나와 있는 이 문제죠. 아니나 다를까 근로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적으로 봐야죠.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이런 문제는 아주 유익한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항목들을 따지면서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공익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봅시다 한번. 보기는 직원이 10명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문상에서 확인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여기 근로기준법이나 이 관련 법규에서 규정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박군이 근무하려고 하는 이 식당의 경우에는 4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고용관계 법규가 다 적용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4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런 정보가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름모 식당 근무자하게 된 박영령군의 근로계약서인데 영령군이니까 연소 근로자 계약서네요. 연소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정보 찾을 수 있고 김씨 사업주 박뭐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연소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 첫 번째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보가 있죠. 18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6월 7, 뭐였어요 이게? 2개월도 안 되네요. 2개월 미만의 아주 단기 근로자의 근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명시되어 있고, 근무 장소 명시되어야죠. 식당의 홀, 뭐하냐? 업무 내용, 서빙, 청소. 다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근로시간은 언제냐?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이거는 근로시간이죠. 몇 시간이죠?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5시간이네요. 5시간. 5시간 근무예요. 5시간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8시간 미만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죠. 휴게 시간이 여기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휴게 시간이 없어요.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이상이면 사업주들은 30분만 주겠죠, 보통.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빠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에 가서 이 부분에 추가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근무일과 휴일은 밝혀져 있습니까? 매주 5일 근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좋은 식당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다시고. 나머지는 밝혀져 있고, 임금은 시간당 7,530원.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이게 18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이게 최저임금이었어요. 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만큼만 주는 시급이에요. 이거는 임금 지급일 매월 20일, 휴일 경우에 전일 지급한다. 지급 방법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 가능하다고 했죠. 자, 7번은 연소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확인서라든가 동의서를 갖춰 놓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사회보험은 사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네요. 뭐 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조항이 아닌가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당사자 간에 서명이 들어간 부분, 직접 계약 당사자들 간에 서명이 날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40번 한번 봅시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아까 몇 시간이었어요? 5시간이었잖아요. 가에는 30분 이상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휴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그러니까 휴게 시간과 관련된 30분 이상 쉬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나의 내용대로, 나는 뭐였어요? 근무일과 휴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정해진 근무일수로 근무하였다면 유급주휴일 1일 보장받을 수 있다. 아까 유급주휴일 관련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주간에 정해진 근무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유급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 5일 일했다면 6일치의 주급을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일에 유급주일 보장받아야 한다. 주 5일 근무니까. 다에는 임금 관련 부분이었죠.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에는 이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겠죠. 그런 얘기. 단기 알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 연소자일 경우, 연소자이니까 라처럼 보호자 동의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었잖아요. 마에서 내용의 확인 및 서명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연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들 간에 직접 작성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41번 문제 봅시다. 박군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박군이 5월 둘째 주 월요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게 중요하죠.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사장이 멋대로 갑자기 나 오늘 쉬어야 되니까 너 일하러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까 임금체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인가요? 휴무수당인가요? 뭐였죠? 주휴수당인가요? 휴업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임금체불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주의 사정이었으니까. 그저 토요일 원래 쉬는 날, 휴일. 일손이 모자라서 근무했어. 사장이 바쁘니까 나와서 오늘 쉬는 날인데 일 좀 해라. 땡큐죠. 일단 일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근무했어. 그럼 뭐 받아야 돼요? 50%가 가산된 휴일수당을 받아야죠. 1.5배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 조그만 식당 사장들은 그런 개념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 후 서빙이 본인 실수로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본인 잘못으로 다쳤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런 경우는 치료비를 어디다 일단 청구해야 되냐?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에 뭐야. 일단 치료비를 먼저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다친 상태로 일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어요. 해고까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친 상태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2달짜리 근무자인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체적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당 해고의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일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선택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휴일, 토요일 근무 했으므로 가산된 임금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죠. 맞네요. 1번 답이네. 2번 근로기간 중 해고당한 근로자이므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틀리죠.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해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얘는 계약기간이 얼마였습니까? 2개월이었죠. 이 2개월 이내의 기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죠. 3번 업무 수행 중 본인 과실로 다쳤어요. 치료비 보상받을 수 없냐?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일에 근무하지고 돌아왔으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 사정이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아까 보면 사회보험 가입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냐? 아니요,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된다고 했죠. 문제 깔끔하게 풀어집니다. 42번 문제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어휘력 테스트죠. 나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1번 명시예요. 명시. 기억은 명시야. 명시는 뭐냐? 밝을 명자에 보일 시자 쓰죠. 뭐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물체를 환히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본다고 할 때는 다른 표현을 쓰죠. 어떤 표현을 써요? 투시, 뭐 통찰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는 통찰은 맞지 않겠죠. 통찰은 뭐 주로 추상적인 거, 뭐 통찰력 할 때 그런 것이니까 투시라는 말의 뜻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체를 환히 꿰뚫어 보니까 1번 틀렸어요. 나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 더할 가자에 세말산자, 더하여 세만다. 교부, 사귈 교자에 뭐 내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부자니까 서류를 내어준. 릴은 어디 있나요? 청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요구한다. 과실, 태만, 비롯된 잘못, 허물, 과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는 됐죠.